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태세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제는 어렵지 않은 내용인데 좀 다른 내용들이 좀 있거든요. 그 부분들 간단하게 설명하고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투자 수익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 투자 수익에 거기 딱 그림을 딱 보는 순간 내 돈이 1억이 있고 빌린 돈이 1억이 있는데 상승률이 있어요. 그렇죠? 뭐 주가 상승률 10%라고 했다고 했더니 여기 보시면 1억 원에 대해서 10%니까 1,000만 원 나오겠죠. 그러면 제가 이제 1,000만 원만 얻으면 되는데 이게 합쳐졌네요. 그러니까 내 돈 1억 원과 빌린 돈 1억 원을 주식에 투자한 거예요. 투자해서 수익률이 10%가 났어요. 그럼 총 2억 원을 투자했으니까 2천만 원의 수익이 났을 거예요. 2천만 원 수익이 났으면 제 돈은 1억이니까 1억 원에 대한 10% 1천만 원의 이익을 보면 되는데 빌린 돈이 있다고요. 근데 거기 이제 자세히 보시면 빌린 돈에 대한 이자가 300만 원이구나. 그러면 300만 원이면 그것만 주고 700만 원도 내가 갖게 되게 되면 총 1,700만 원을 갖게 되는 거죠. 그 수익률이 10%가 아니라 17%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건 답에서 우리는 이제 시험 문제 다른 것도 풀어야 되니까 거기 답이 딱 보시면 그 내용을 바로 지렛대 효과, 레버리지 효과 또는 레버리지 이펙트라고 하죠. 답은 3번인데 쉽게 나올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 좀 다양하게 이제 그 예시로 나온 이 답안을 보고 또 무엇이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1번 부의 효과, 2번 피구의 효과, 피구 효과, 3번 스필로버 효과, 5번 가속도 효과. 그냥 직관적으로, 인투이티브하게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부의 효과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부의 효과. 자, 쉽게 얘기해서 곳간에서 인신 난다는 얘기 있죠, 여러분들. 그렇죠? 창고에서, 창고가 좀 가득 차야 사람들한테 나눠주기도 하고 할 그런 내용인데, 한마디로 부의 효과라는 것은 자산이 이제 증가를 했어요. 주식을 잘 투자했거나, 땅을 잘 샀거나, 이자를 많이 받았거나 해서, 이런 자산이 증가하게 되면, 당연하게 소득이 증가하게 되고, 그에 따른 소비도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즉, 그 이야기를 바로 우리가 부의 효과라고 하죠. 부의 효과, 자산 증가, 소비 증가. 그렇죠? 자, 두 번째가 뭐가 있었냐면 바로 피구 효과였었죠. 피구의 효과. 피구 효과. 물가 하락이 발생을 했다면 실질적으로 실질 자산 가치는 물가가 하락하니까 우리가 반대로 이제 여러분들 물가가 올라가면 돈값이 없다는 얘기 표현을 하거든요. 어른들이 돈 쓸 게 없다고. 한마디 자산 가치가 하락하는 거죠. 반대로 물가가 하락하면 실질 가치가 상승해서 그에 따른 소비 지출이 증가하고 그것도 다시 연결돼서 궁극적으로 고용이 증대된다. 딱 여기까지. 그렇죠. 태셋은 딱 여기까지만 공부하시면 돼요. 사실은 이렇게 좀 어려운 시험들 많이 있죠. 그렇죠. 일명 이제 그런 경제학 문제에서는 이런 문제 전혀 안 나오는데 우리는 태셋 그래서 거기에 딱 시각을 맞춰서 딱 요 정도까지만 피구 효과, 물가 하락, 실질 자산 가치 상승, 소비 지출 증가, 그에 따른 궁극적인 고용 증대가 이루어진다. 자, 우리 레버리지 이펙트는 좀 뒤에 설명하도록 하고 4번이 뭐였냐면 바로 스필 오버 이펙트였어요. 흘러 넘친다는 뜻이죠. 왜 넘치는데 넘치면 그것뿐만 아니라 주변에도 젖게 돼요. 자, 이런 내용들의 핵심은 바로 무엇이냐면 다른 현상에 미치는 파급 효과, 즉 러시아에서 전쟁이 났거든요. 그러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해서 싸워서 침범해서 우리가 딱 우리 피부에 와닿는 건 빵값이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아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해서 빵값이 올라가는 게 그게 뭔데? 그렇죠? 그게 뭔데? 왜 그랬을까? 했더니 그 내용은 우크라이나가 아주 밀가루가 많이 나오는 곡창지대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밀가루 가격이 급등해서 그에 따른 이 밀가루가 빵에 영향을 미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빵값을 비싸게 주고 사 먹게 되는 그런 그 효과가 발생되게 되면 이게 그냥 흘러 넘쳐서 나에게도 영향을 주는 거라고, 그걸 바로 스필 오버 이펙트라고 하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가속도 효과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눈사람 만들 때 가장 어려운 건, 그렇죠. 그 조그만 걸 가지고 이제 막 눈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어느 순간 보면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 눈사람 만들 때 이 눈이 붓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죠. 자, 왜 그런가 봤더니 처음에 돈을 1억 모으는 것이 가장 어렵고 1억에서 2억, 3억, 4억, 우리는 물론 이제 못 모아봤으니까 아직 이제 그 기분을 잘 모르겠는데 1억 모으는 게 2억 모으는 것보다 2억보다는 3억, 3억보다는 4억, 4억보다는 5억. 한마디로 돈을, 자산의 증가를 이렇게 증가시켜주는 그런 효과를 우리가 보통 가속도 효과라고 하죠. 영어로는 스노우볼 이펙트라는 표현도 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레버리지 이펙트였어요. 레버리지 이펙트. 지렛대 효과라고 하고요. 투자 수익률을 보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런 얘기 하거든요. 이제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전세 끼고 집 산다. 이게 아주 이제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집 사는 방법이었었죠. 집을 사기엔 너무 돈이 부족하고 그런데 내가 아직 결혼을 안 했고, 그렇죠? 미혼이고, 아직 부모님 댁에서 조금 이제 얹혀서 살 수 있다면, 내가 모은 돈으로 집을 살려고 봤더니 딱 반이에요. 집 살 수 있는 이 집 가격에 내가 모은 돈이 반. 그러면 내가 그 집을 사요. 사고 살 때 내 돈 반과 그 집에서 한 2년 동안 또는 4년 동안 살 수 있는 전세 이권자를 구해요. 그 전세를 드려서 자, 아저씨 여기서 사세요. 자, 그 대신 전세금 더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계약을 하고 제가 집을 사는데 소유는 그리고 그 상대방 아저씨는 전세권자, 저는 전세권 설정자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아무튼 무조건 집은 제 거예요. 세금도 제가 낼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 내 돈 1억과 또는 이제 또 이런 얘기도 하죠. 뭐 은행에서 빌린다. 그렇죠. 아까 나왔던 게 바로 은행 돈 1억이었으니까. 자, 우리가 이제 전세 끼고 집 사는 방법이 내 돈이 1억이거든요. 지금 이 상황에서 내 돈이 1억. 그리고 전세가 1억. 그럼 집이 얼마예요? 2억이죠. 2억. 그런데 집값이 올라서 이 2억짜리 집이 3억이 됐어요. 3억. 그렇죠. 이 전세 사시는 분이 한 4년 사셨는데 그동안 3억이 됐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나가실 때는 저는 얼마만 드리면 된다? 그렇죠. 1억만 드리면 되죠. 1억만. 그러면 그 수익, 바로 1억에 대한 수익은 다 제가 갖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 여러분들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무엇이냐면 집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는 가정이에요. 집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외국인들이 깜짝 놀라는 게 한국에 와서 살았더니 4년 동안 1억 원을 주고 살다가 미국에 돌아올 때 또는 영국 자기네 나라로 돌아갈 때 자기가 그냥 그 돈을 그대로 받는다는 거 얼마나 좋냐. 집세를 안 내는데. 근데 그 외국인들은 이제 우리나라 이 부동산 시장의 이 증가, 상승하는 걸 잘 몰랐던 거죠. 그 집주인이 그 집가 상승분을 다 갖는다는 것을.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죠? 이렇게 이 전세 끼고 집 산다, 대출 받아서 집 산다, 뭐 이렇게 해서 집을 사서 내 소유로 하게 되는데 그때 가장 핵심은 바로, 그렇죠. 수익률이 내가 투자한 수익률보다 훨씬 더 높게 나온다는 거죠. 그걸 바로 레버리지 이펙트.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가 더 있어요. 다시는 뒷이면에. 그럼 집값이 떨어지면 전세권자, 즉 전세 사시는 분에게 돈을 덜 주어도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 부분의 돈은 다 드리고 대신 제가 그 손해를 다 떠안아야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HR이라고 하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그렇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만일 집값이 폭락했어요. 1억 원으로 폭락했어요. 그러면 원래 2억 원짜리 집이었는데 1억 원 됐으니까 그럼 전세 들어온 아저씨 5천만 원 손해보고 내가 5천만 원 손해보느냐? 아니죠. 아저씨 손해 하나도 안 보고 1억 드려야 되고 저는 집을 싹 날리는 거죠. 그렇죠? 자, 이게 바로 HR,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여기서 여러 둘 중요한 얘기 있죠. 리스크가 먼저 나왔나요? 리턴이 먼저 나왔나요? 그렇죠. 리턴이 먼저 나왔습니다. 리스크가. 그렇죠? 리스크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리스크가 먼저 나왔죠? 그 얘기는 뭘 중시해라? 그렇죠. 이제는 수익보다는 리스크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문제 다시 한번 쭉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늘 문제 내 돈 1억 원, 빌린 돈, 은행 돈 1억 원, 주식에 투자했는데 수익률이 10%다. 그런데 내가 실질적으로 가질 수 있는 돈은 1,700만 원이다. 그렇죠? 왜? 2천만 원의 수익이 났지만 은행에 이자가 그렇죠. 3%란 얘기죠. 300만 원이면 300만 원 주고 내가 700만 원까지 갖는, 즉 총 수익률이 10%가 아닌 17%가 되는 이런 효과를 무엇이라고 하나요? 그렇죠. 레버리지 이펙트, 네, 지렛대 효과라고 합니다. 네,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것, 항상 리턴만 있는 게 아니죠. 모두 발생할 수 있다. 리스크도 발생할 수 있는데 수익률도 17%, 만일 손해도 17%날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